비행체 2대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서 폭 5m, 깊이 7m 크기의 파공이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관실을 노린 의도적 혹은 고의적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제 옆에 이란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뉴스 쭉 따라오셨잖아요. 네. 이란이 한 게 맞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란이 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른 쪽도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제 음모론으로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테면 위장 작전이라는 음모설도 있긴 했지만 예. 처음에는 사실 불분명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이라는 것으로 아무래도 심정을 굽히는 게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로서는 계속 보고 있고요. 거의 가능성은 100%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100%까지 아니라 몰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또 판단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중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픽을 알아볼게요. 저거 이제 저희가 재구성한 AI로 재구성한 영상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게 나무호의 선장은 4월 30일부터 사고 장소에 정박했고 규정 위반은 없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저렇게 2번이나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란이 맞다면 왜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까요? 우리 선박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선적이 파나마 선적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럴 가능성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한국 배라우서 공격하기보다는 미국이 그날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해방작전 막 개시 날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하기에 이 배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다만 지금 선장이 계속 정박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박해 있다면은 사실은 공격 받을 이유가 없죠. 예. 공격 나가고 있지 않다면요. 근데 예. 오늘 제가 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동영상은 우리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격을 봐서 불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뭐 어떤 특정 영상을 공개했습니까? 네, 나무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배가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호는 그러면 나무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는 아예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그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나무로 추정될 수도 있는 여러 영상들이 사실 네, 중동 네, 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특정했다기보다 이란이 쐈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때 프로젝트 프리덤 개신 날이었고 네,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날에 공교롭게도 우리 선박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란이 만약 네. 이란이 쐈다는 전제로 뭘 쐈는지가 그들의 무력 수위의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이런 걸 두고도 누구의 소행인지 혹은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력 수위를 높이려고 했던 건지가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사일이었다면요, 저거보다 파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드론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미사일이면 정말 배가 자초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 정도로 타격을 좀 약하게 주면서 못 나가게 하는 정도까지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제 화면을 아까 그래픽 나갔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미상의 비행체 중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말씀하셨던 대함 순항 미사일을 의혹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자폭 드론 가능성도 더 대체 시각이 많아서 네네. 이란이 자랑하는 샤헤드 136 적어도 침투 후에 타격하고 1분 간격으로 연속 타격할 수 있다. 저렇게 드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지금 이란이 여러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나름의 소기 성과를 달성하는 거죠. 그럼요. 굉장히 많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드론으로 미국의 고가의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고 예. 또 미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론을 타격하기 위해서 10억 원, 20억 되는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 예. 이게 그러한 이란의 작전이 완전히 미국에 말려들었고요. 예. 이 배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론 공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좁혀지기로는 물론 뭐 좀 더 우리 정부가 100% 가까이 완벽 가깝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소행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네네. 이란이 했고 자폭 드론 샤헤드의 좀 작은 버전일 가능성이 있다면 네. 이란이 이 정도쯤 됐으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이란 당국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안 하죠. 굳이 내서 좋을 게 못 않습니까? 지금 이란 입장은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보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맞은 쪽에서 증명을 하라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란께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명백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예. 이란 쪽에서 아마 그거를 이란이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침묵과 네. 사실 지금 뭐 본인들이 인정 안 하는 것과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그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이란에게 물어봤는데 이란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부정과 침묵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왜 지난주에는 왜 아예 안 했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에게 좀 민망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서는 혁명수비대 쪽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군 관계자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이란 한국 배를 쐈다는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뭐 관영 매체 뭐 이란 네. 그 프레스에서는 엇갈리죠. 예, 엇갈리죠. 뭐 본인들이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일부 인정하는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이란으로서도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관계를 좋게 갖고 가고 싶은데 예. 지금 이게 한국 배인 줄을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그래서 크다고 보는데 예. 해놓고 보니까 이제 한국 배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가 더 크게 그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국영 매체 얘기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게 진짜 실체적 진실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게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가 아예 두 가지로 갈라져서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했지만 이란 외교부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일종의 전략이나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그만큼 이란 당국의 손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군인들은요 군인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외교부로서는 최대한 막고 싶은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대한 외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야 되고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독단적으로 윗선과 상관없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 지역사령관에서 지역 쪽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강경파들로서는 예.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거 신경 쓰느냐.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발언들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종전까지도 멀었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뒤에도 뭐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란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든 누구든 상대가 강하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과 무력 시위로 호르무즈 해상권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계속 이어가려는 심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을 종전될 때까지 절대 놓을 수 없는 이란의 중요한 카드입니다. 예. 이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하더라도요. 예. 이 미국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수준이라든지 미국이 호르무즈의 역봉쇄를 푸는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푸는 걸 기대하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소리입니다. 앞으로 저런 저강도 물론 이건 뭐 강도를 고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 정도 무력 시위는 충분히 충분히 지속될 수 가능합니다. 있다. 네, 이건 놓지 않을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란은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호르무즈가. 왜냐하면 호르무즈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미국 우리 견딜 수 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많이 견딜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어지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고심스러운 거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예. 이란이 원하는 카드는 내기는 어렵고 이란이 또 거기 미국이 내는 카드에 서 맞춰서 장단도 쳐주지도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둘이 나와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3의 나라에 우리 같은 선박도 어떻게 하다가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권을 이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란이 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부 앞으로 호르무즈 장악력에 대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란이 다시 기뢰도 심는다고 하고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 모시고 실제 이란 내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둘로 갈려서 개와 고양이처럼 싸운다고 하자 바로 이란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은 뭡니까? 실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과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란 내에서는 그런 분열은 없고요. 예. 강경파들과 강경파들의 모임이죠. 이게 뭐 예. 강경, 온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 내부의 지도층은
분열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열이 없다. 네. 그럼 뭐 갈리바프 사임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온건에서 뭐 사임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 아니요, 그건 어쩌면은 그 갈리바프가 사임하는 거는 만약에 맞다면은 예. 그냥 대외 협상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협상을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내부 결속이 탄탄하다면 좀 네. 걱정은 지금 강경파 대 강경파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네네. 더 막 공격을 재개하거나 더 그럴 수도 아니요, 이란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란은 공격을 받은 만큼만 공격을 하죠. 먼저 예. 선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예. 또 다행인 거는 지금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굉장히 강경해 보이긴 하지만 예. 대화에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먼저 풀어라. 예. 그러면 우리는 대화하겠다. 지금 이게 이란의 기조입니다. 어허. 그러면 지금 해저 케이블을 공격한다 뭐 이런 뭐 기뢰도 새로 심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그 협박성 발언인데요. 그게 예.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현재로서. 기뢰도 지금 사실은 이란이 그동안 얘기해온 거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뢰 심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뢰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있다. 미사일이다. 예. 예, 근데 굳이 기뢰를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게 기뢰를 심는다라는 보도가 그게 얼마나 확인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 외신이 보도한 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허. 그러면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 협상을 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라 주도권이 이란으로 넘어간 건가? 사실 주도권은 이란이 넘어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가공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했다가 푼다고 그랬었을 때에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너무나 이란이 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이란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다시 닫아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사실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꾸만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란 쪽과 미국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그러면 협상안을 미국에서 던진다면 이란에서는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란이 다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아하. 해버려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모즈타바 네.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오늘 저도 궁금합니다. 뭐 성형 수술을 했다 의족했다 나오는데 부상 당한 거 맞는 것 같고. 네, 그건 부상당한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예. 이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상당한 용사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그럼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란 쪽에서 부상은 당했지만 제정신이 있고 예. 또렷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부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예.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을 전달하기 어렵다. 예. 어떻게 맞는지 모르죠. 그럼 근데 예.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어차피 모주타바의 그 거치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고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용으로는 혁명 수비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주타바가 중요하진 않고요. 예. 모주타바가 언제 중요하냐면 이란이 만약에 모든 게 끝났었을 때 예. 이란 내부에서 모주타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모주타바가 어떤 상태인지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데. 아니 뭐 이란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고 네. 모주타바 전시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전쟁이 끝난 상태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게 튀어나오겠죠. 아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선포했다가 돌연 조금 전에 갑자기 다시 봉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루도 안 돼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그 호르무즈 완전 개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은 거를 혁명수비대에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에서 무조건 개방하는 게 아니라 우호적인 국가의 상선만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군의 통제 하에서 적절한 조치 하에서만 개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미국이 여전히 역봉쇄를 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라.
지금 그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란 내부의 목소리가 어찌 됐든 이제 엇갈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란 내부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해요. 뭔가 지도 체제에 균열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파와 비협상파 간에 약간 줄다리기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상파는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비협상파들은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관영통신도 지금 아락치 장관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분명히 이란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 협상에도 오늘 상황이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요. 이 비협상파라고 부르는 이 혁명수비대가 굉장히 강경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반대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하메네이 정권에서는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협상도 안 한다는 얘기, 그리고 핵무기는 개발하지는 않되 핵 개발은 하되 협상은 안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군부는 협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낫긴 하겠지만 협상의 막바지에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계속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뭔가 의도적인 교란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네, 나오는 것 같은데 2차 협상이 오는 그러니까 모레니까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현재 동결돼 있는 약 30조 원, 한화 30조 원 상당의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면 이란도 핵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핵 포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라늄 농축 60% 440kg을 두고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그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오늘 아락치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왜 이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전적인 조건과 쉽게 맞바꾸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가 우라늄은 이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혁명수비대의 말이 먹힌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금전적인 조건이 있어도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란이 향후 20년 넘게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왔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와는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여러 말을 얘기를 해서요. 어떤 게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다면, 그리고 이란 내에서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란 내에서는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란 내부에 결정하는 상황에서 지금 옥신각신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상마저 되지 않으면 그대로 폭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에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지상군 투입이나 폭격 재개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상군 투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폭격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폭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빨리 끝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완벽한 타결을 되기는 어렵고 아마 큰 틀에서 협상을 타결을 짓고 자세한 거는 60일 동안 이행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20일 날 어떻게든 큰 틀에서 타결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면 네. 이거는 만세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진 찍으러 간다는 얘기는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시기에는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의 목표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부르고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부르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불러서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게 그 파키스탄의 목표거든요. 그게 성공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간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죠. 네, 다음 주 상황까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 종전 협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후에 이 추도 기간까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반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란 내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이런 상황일 텐데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은 지금 이란 내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협상에 왜 나가냐는 강경파들의 항의 시위도 있는데요. 이란은 일단은 협상 안에 나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우리 한번 나가보겠다. 나가주는 거다. 나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도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란 측이 먼저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레바논 내 휴전과 함께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시켜라. 그래야지 이번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왜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고 그렇다면 미국은 이를 수락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레바논은 휴전을 바라는 거는요. 헤즈볼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헤즈볼라를 살리기 위해서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휴전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꼬였냐면요. 이란은 레바논의 휴전의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레바논의 총리가 나하프 살람 총리가 레바논을 대신한 세력은 아무도 없다. 레바논에 관련된 휴전은 레바논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꼬인 상태고요. 동결 자금 얘기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60억 달러를 미국이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미확인인데 그러니까 그 돈이 갔기 때문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60억 달러는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바논도 휴전까지는 성공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자제하라고 그래서 약간 자제한 상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까지 오는 것까지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렇게 이란에겐 중요한 존재인가 보고. 그럼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든 존재고요. 헤즈볼라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란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란이 제안한 것 그리고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핵심 문제는 핵일 것 같습니다. 이 핵 문제 과연 이란과 미국이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핵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우라늄 농축 60% 거를 440kg 정도를 미국한테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네. 미국은 달라고 그러고 이란은 희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란은 지난번에 마지막 전쟁 나기 전에 마지막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축하지 않겠다. 예. 우란 농축한 게 비축한 게 문제잖아요. 네. 낮은 수준이라도 비축하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오만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오바마 때도 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때 할 수 있는 업적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걸 수 있는 조건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생각나는 건 불가침 조약 같은 거를 혹시 근데 사실 내본다면. 불가침 조약은요. 이란이 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가침 조약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침 조약이 되려면 상대가 힘이 좀 강해야 됩니다. 서로. 네. 서로 힘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가 불가침 조약 약속해봤자 언제든지 깰 수가 있는데 이란은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죠. 미국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끝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란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3차 회담에서 예정됐던 우라늄을 농축을 비축하지 않겠다.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현재 선박들이 다 고립돼 있습니다. 네. 이 개방 문제 이번 협상에서 풀릴 걸로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요. 미국은 일단은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회담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이란이 종전 카드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종전이 됐는데도 이 카드를 계속 쓴다면은 이란은 전 세계의 만국의 적이 됩니다. 아하. 네. 그 부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으면은 이란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연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종전만 되면 좀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은 벤스 미 부통령이 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온건파 그래도 협상 온건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협상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건 뭐라고 어느 정도 선까지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양쪽이 좋은 스타트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상대가 갈리바프였고 네. 이란이 원하는 상대가 벤스니까 이건 굉장히 잘 앉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회담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키스탄 총리가 주제가 돼서 양측을 왔다 갔다 하는 간접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간접 협상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이 맞으면 2차로 직접 협상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맞아야 되죠. 간접 협상하는 데에서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측이 데려간 숫자가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미국은 300명, 이란은 70명. 70에서 한 86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팀이 뭐냐면 그냥 간 게 아니라 대표단 말고 세부 소위원회가 있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다. 핵, 동결, 이런 호르무즈 이런 식으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다투다가 시키면 쪽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협상판 마지막 변수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튀르키예 언론인 출신의 중동 전문가 알파고 시나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중동 참- 전문가보다는 중동 전문 기자라고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잘 아셔서 제가 모셨는데 좀 어떤 활동을 하셨었죠? 저 원래 튀르키예 언론사 지한 통신사가 있었는데요. 그 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이었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예.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사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좀 일했고 아시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 튀르키예 출신이신 거죠. 예.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전쟁이 곧 끝난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중동 전쟁 쭉 봐보면 쉽게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네. 좀 중동 전문가로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런 말했어요. 전쟁 곧 끝날 거라는 거 아니고 이란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그래서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해군도 날아갔고 공군도 날아갔다. 근데 이란이 애초부터는 해군하고 공군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예. 미사일만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란이 쿠베이트하고 바레인을 다시 때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말이 경제를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힘이 떨어져서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건 결국 이란이 항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상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일단은 지금으로서 단기간으로는 항복해야 할 걸로 안 보여요. 이미 지상군이 투입된 상황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으로는 항복의 분위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도 네. 이제 타격을 언급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이제 오늘 네. 잘 아실 테니까 이란이 결국은 지금 장악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0% 아니에요. 왜냐면 호르무즈 어. 해협의 한쪽은 오만이에요. 오만이요. 그리고 한쪽이 이란인데 일단 오만하고 이란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이번에도 실수로 오만에다가 2발 미사일이 갔는데 그 이후로는 오만은 미사일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고 하는 배들이 오만 쪽을 붙어서 지나가요. 아. 완전히 막힌 건 아닌데 옛날만큼 원활하진 않죠. 미국이 뭐 타격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장악권을 뺏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이미 미군의 해군이 그쪽에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아직 안 했지만 오래를 그 지뢰 같은 거를 거기다가 뿌리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쟁과 별도로 또 사람 심리예요. 이제 저는 선장이에요. 네. 가고 있는데 앞에는 미군하고 이란이 전쟁하고 있어요. 네. 나는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장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는 모르겠어요. 후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란이 이제 모스타바 무스타바. 하메네이 차남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솔직히 반깁니까? 일단은 이분이 그동안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젊은이들이면 이름 모를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동은 종교고 종교는 스토리예요. 예. 스토리가 막강하면 다 먹히거든요. 예. 지금 이분의 아빠, 부인, 딸, 엄마 다 지금 공습으로부터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아예요. 네. 이 사람이 무고한 신학자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선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뭐 이란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로부터 이미 중성의 성명사들을 낸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 기회에 하메네이 네. 이제 제거한 것도 사실은 좀 친미 정권으로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가능해 보이나요? 지금 이란 상황이? 그다음에 지금 친미 정권하고 개혁파 정권은 다른 거거든요. 예. 이란에 있는 개혁파도 원칙파도
다 반미예요. 네.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이제 개혁파는 그나마 좀 약간 외교의 장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네. 원칙파는 아니 우리는 원래 미국 제국주의를 없애버리려고 네.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란에서 지금 현재로서 돈, 자금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친미는 없군요. 짐이 없어요. 그동안 다 이란이 없애버렸어요. 그나마 좀 약간 미국 입장에서 이성적인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인데 오히려 정권이 중간에서는 강경파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란 시민들도 네. 대부분이 그렇게 반미 성향이 강합니까? 세속주의자들. 예. 왜냐하면 예술 활동, 미술 활동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종 제재랑 부딪히게 돼요. 여자가 이제 옷을 완전히 가리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예술 활동할 때도 좀 약간 뭐 누드나 이런 것도 다 예.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란에 있는 예술가들은 결국 이제 반체제 인사로 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향후에는 이제 진미가 되죠. 근데 이분들의 숫자가 많죠. 현재로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민중 봉기라는 게 가능은 한 거예요? 자꾸 타이밍을 놓치죠. 미국이 그걸 놓쳐서 2022년 마사아메니타 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고 다음에 6개월 전에 또 한 번 전쟁 붙었잖아요. 네, 12. 그때 애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다음에 2달 전에 시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미국이 안 왔고 자꾸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떨어지니까 예.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 출신이시고 튀르키예 가족도 분들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가족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제 가족 살고 있는 동네는 이란에 붙어 있는 동네이고요. 자기 지도자로 얼마 전에 죽었던 하마니를 보고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고향에서도 크게 애도 행진이 있었어요. 네. 그럼 거기는 공격을 안 하겠네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 여기저기 미사일 날아옵니다. 그럼 걱정이 좀 되시는 네.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알파고 신하시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